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해서 토지 가격, 그리고 단독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체계.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전체 그림상 한 문제라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책론 파트에서도 가격 공시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가 됐던 것은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토지 가격의 공시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그냥 얘는 공동주택 가격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전 국토의 모든 필지에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있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매년 공시기준 1월 1일 기준 현재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정의하는데 제곱미터당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50만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뒤에서 개별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고, 주로 이제 시군구청장이 그 50만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도 하나 만들어 주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해서 비교해서 결정한다. 비교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주는 것을 토지 가격 비준표.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격 비준표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이 토지 가격 비준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을 해서 나머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죠. 이걸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정의합니다. 자, 단독주택 가격은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그것이 이름하여 표준주택 가격. 주의하실 게 뒤에 문제의 상당수가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하고요, 표준주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보통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해서 자,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동일한 논리구조로 표준주택 가격을 베이스 기초로 해서 자, 주택가격 비준표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걸 우리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아예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다 매깁니다. 시군구는 관여할 계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그 가격 이름을 공동주택 가격에서 용어를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데,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누가 시군구청장, 개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누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 잡으셔야 돼서 요 그림 하나가 거의 전부입니다. 뒤에 몇 가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들 한두 개 암기하는 걸 제외하고 요 그림 체계를 잡고 있어야지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계론 중에서 드물게 법조문만 가지고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는 영역이 될 것이고 1년에 약 한 문제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법은요 완벽하게 체계 문제입니다. 체계이기 때문에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가격은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한다. 그래서 내용 다 중복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50만 필지에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의 가격, 평가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결정한다 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좀 23회 때인가 구성이 되는데 적정 가격, 어서 괄호 열고 보니까 어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적정 가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가리켜서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논의했던 시장 가치라는 표현하고 적정 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특이한 거고요. 하여튼 적정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절차들 국토부 장관은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될 텐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자, 우리 가격 공시 체계에 있어서 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중앙 정부에 두는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방 정부에 두는 것을 나중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 구성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요 장난칠 때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요걸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아까 개별 들어가 있으면 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국토부 장관. 그럼 정리하면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 없으면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는 걸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뭐하라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모두 국민의 재산권하고 직결됩니다. 이게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하죠. 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나서 결정 공시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이의신청도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날짜는 일괄적으로 30일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은 몇 번 보시면 금방 눈치를 채요.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 구성할 때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30일 내 이의신청한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개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바로 시군구청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한다. 이런 논리 구조고 한편 개별 없으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예요. 그냥 완전히 여기는 구조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개별적으로 외워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따로 외울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제지기라고 해서 그냥 공식 따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토지 시장에 대한 지가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 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제지기 요것만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거냐 했을 때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준 이것만 외우시면 나머지 이미 구조로 외웠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맞물려가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이라는 영역에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해서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거
땅지자 기준 나와 있죠. 이게 개별적으로 못 외워요. 하도 많기 때문에. 해서 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기준. 땅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처분에 관한 있어서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지자 들어가 있죠. 기준. 그 다음에 공업용지, 주거용지, 관광용지 등의 공급 분양 등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지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환지, 채비, 지자 등등등에 있어서의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관리, 매각 등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의 산정 기준.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기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의 산정, 처분, 판매 등의 기준, 분양의 기준을 삼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따로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외우는 거야. 제, 지, 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제공 있었고요. 지표 있었고요. 기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 모두 이건 땅이니까 각각의 토지에 관한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요거만, 자, 나머지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체계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해결하면 될 문제이고, 요거만 제, 지, 기, 특히 가장 많은 논의가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요렇게 하나 뼈대 삼아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되게 되는 시군구청장은 이미 본 것처럼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나머지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시군구청장이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자, 각각의 자신의 관할 구역에 개별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자, 시군구청장은 다 가격 다 매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세금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가격을 매겨야 돼. 원칙이 있네요. 예, 볼 거 없고요. 어차피 봐봤자 의미 없고 굳이 해석하면은 아까 국토부 장관 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청장이 하니까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예외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원칙은 출제했다간 출제 오류예요.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군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다 결정해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이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또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대로 바로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 개별 공시지가 챕터에서 개별적으로 기억하실 주제가 이미 공시가 된, 가격이 공시가 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대충 가셔야 돼. 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합니다. 30일 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 이건 이제 계속 체계로 가셔야 돼. 문장을 읽으시면 완전 꼬여버려요. 해서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30일 내 이의신청한다. 앞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논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30일 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이의신청할 때는 전자문서이한 신청도 가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표준지 공시가 결정 공시가 됐습니다.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자적으로 어떻다? 이메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전자문서이한 이의신청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건 이제 사이드 지문. 개별 공시지가 적용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의 개발 부담금 뭐 이런 것들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된다.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앞에서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세요? 제지기해서 제공 지표 기준이라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토지라는 표현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얘는 세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정책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해서 어떤 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서 토지의 어떤 정상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서
해서 개발 부담금으로 회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얼마나 삥을 뜯을 거냐라고 하는 기준점 등을 게시하는 거 이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한 데서 이건 깊이 가면 안 돼. 계속 체계만 잡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어려웠던 게 재지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가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계속 체계로 가셔야 돼. 해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포인트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일정한 주택을 선정해서 그걸 표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격을 결정 공시하면 이걸 표준주택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점을 적용하는 방법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것도 같이 세팅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은 단독주택 중에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름하여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체계로 해결해야 돼. 아까 좀 양이 많았던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가 있었어요? 재지기라고 하는 거. 요것만 논의 대상이 됐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단독 지금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한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에서 시군구청장은 표준주택 가격하고요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해서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면 된다. 근데 또 중요한 거 나와야겠죠. 안 하는 경우가 중요한 거지. 이미 표준주택 가격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국토부 장관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다.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앞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미 가격이 공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다.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듯이 표준주택 가격으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표준주택 가격을 그냥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 왜 구조를 다 알아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을 때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다?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법은 법이다 보니까 체계 문제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바로 30일 내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개별주택 가격 각종 기준으로 활용한다.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만 재지기라고 하는 거, 제공, 지표, 기준 요게 좀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아파트 연립 등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간단해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바로 적정 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면 될 것이고요. 이 신청 이거 이제 시군구랑 관련 없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30일 내 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해서 아까 지금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지기 이런 용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은 그냥 제기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제지기, 제기 요것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의 전체 체계예요. 이거 갈 때도 계속해서 몇 가지 제지기, 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본 구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 이 기본 구조 아래서 모든 게 다 끝나요. 이 용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출제 포인트가 안 돼.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답을 뽑거나 이런 주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정리하고 지문 분석해 볼게요. 토지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이때 같이 토지 가격 비준표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 각각의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하면 개별 공시지가. 다만 출제 포인트,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단독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준주택 가격의 정의,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표준주택 가격은 나중에 시군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선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미 표준주택 가격이 있는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시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체계상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공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름 붙으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청장 이름 붙으면 뭐라고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요 정도의 체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문제가 거의 깔끔합니다. 극치예요. 제지기, 제기만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었고 나머지는 무조건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0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라 하면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라고 해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2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으로는 매년 1월 1일 다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가도 1월 1일 기준의 가격이라고 해석하셔야 돼. 자, 당연히 표준주택 가격도 개별주택 가격도 공동주택 가격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2번 보시고 3번 적정 가격이라면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적정 가격에서 시장 가치와 적정 가격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영역에서는 시장 가치라는 용어를 쓸 뿐이다. 해서 요거 틀리게 뽑았고요. 근데 너무 오래전 문제 23회 때 구성이 됐던 주제. 그래서 그 후로 이거 뭐 뒤지게 외웠던 수험생이 있는데 별 영향가 없는 지문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답이 됐던 주제니까 적정 가격, 시장 가치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4번 지문요. 국토부 장관은 표준제 가격을 산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해서 뭘 얘기했죠?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우리가 지금 설명해왔던 공부해왔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행안부 장관이 감정평가를 뭘 한다고 검증을 합니까? 논리 체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 이 지문이 틀렸다 맞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중간에 꼭 이렇게 엽기적인 지문 한두 개 나올 때 그냥 무시하시고 눈에 익은 아이들 찾아가는 훈련들.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 5번 표준지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포함될 항목이다. 대박이지? 대박이지? 자,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슨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한다고요. 그러면 가격, 자, 몇 번지, 가격 얼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공시되는 항목이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점점점은 포함상이다, 점점점 포함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답을 뽑는 주제가 아니야. 자, 이건 틀리거나 맞거나 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문입니다. 이런 식의 지문이 어렵다니까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찾아봐도 보이지도 않아. 한두 개도 아니고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뼈대 잡아놓고요. 살을 붙이고 가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지문들을 이렇게 흘려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모르는 대로 뭐 행안부 장관 검증 뭐 이것도 웃긴 노릇이고. 자, 포함상인지 아닌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 정도에는 이런 걸 갖고 가끔 답을 뽑았어요. 유치하게. 토시 바꿔치기해서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 구성하지 않습니다. 최근 8년 동안 문제에서는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적정가격. 요거 아까 틀리게 뽑아냈던 거 이게 제일 지저분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이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사람 30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대충 읽어요. 그래서 표준지는 공시지가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날짜는 30일 이내. 7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했다? 그럼 이제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바꾸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 큰 의미 없고요.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 재지기, 제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지기, 제기 해서 191페이지의 핵심 지문 1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점점점점점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이죠. 재지기, 제기,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기준이 되게 된다. 기준이 되게 된다. 요렇게 토지와 관련한 부분에 어떻다? 기준이 되게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실제 파트에서 공부할 때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토지든 감정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뭘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중에 시지계급라고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재지기, 제기. 재지기는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일단 제공 나와 있죠? 지표 나와 있죠? 기억 니은 확실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디귿번 보니까요. 자, 국가, 지자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이거 확실히 틀렸죠? 표준지하고, 표준지는 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주택은 따로 있었잖아요. 단독 표준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따로 있었다고. 출제자의 의도. 자,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 토지와 관련한 부분이고 표준주택 가격은 뭐라고요? 개별 주택 가격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어떻다? 디귿번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출제자가 이걸 약 올리듯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택하고 토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든가 세법 공부하실 때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토지 완전히 따로 건물, 맞아. 주택 완전히
따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체계 문제예요.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별 주택 가격하고는 뭐가 굳이 표준 주택 가격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자,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자, 지가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준지 공시가 관련이 없고요. 자, 각각 개별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해서 다시 기본 공식으로 가야 돼 제지기라고 해서 제지기, 제공지표,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의 기준, 토지에 있어서의 기준이었지 지가 변동률이라든가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지기 할 때 자 이거 토지 또 땅지자 뒤에 뭐가 있었어요? 산정 기준 이런 식으로 갔다고 주택도 아니고 지가 변동률도 될 수가 없다. 어찌됐든 간에 기역, 니은 두 가지 옳은 표현 확실하고요. 디귿번은 무조건 빼야 돼. 이건 아예 전형적인 문제유형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기역, 니은은 들어가고 뭐는 빠져야 돼. 디귿은 무조건 빠져야 돼. 리을번은 너무 어려웠어요. 지가 변동률 해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빡센 문제를 구성할 때 기역, 니은 확실히 포함되고 주택은 토지 가격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디귿 제거하면 답은 1번으로 가는 문제. 2번 문제,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에서 어려웠던 문제죠. 공공용지 지 나와 있죠. 두 번째, 자, 국공유 토지 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환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뒤에 답 겁나 쉽잖아. 개별 주택 가격 틀렸죠? 토지하고 주택 가격은 별개의 문제로 보자고 그랬어요. 체계 자체가. 그래서 답이 4번 된다고. 나머지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을 봐야 돼. 자, 토지하고 주택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그 전 문제도 그렇고 계속 주택 가격하고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매칭을 시킨다고. 그럼 당연히 주택 가격은 나가리 이렇게 찍어내는 것이지 이걸 다 하나하나 읽어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뒤에 뭐가 주택 가격은 그게 개별 주택 가격이든 표준 주택 가격이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 체계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토지는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자,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등 체계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문제 구성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뭐를 건드리고 있어요?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요거 표준지 공시지가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주택하고 토지 가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이제 개별 공시지가 관련한 지문들을 분석하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었지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지문이고요. 사실 본문 속에서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가 이 명제가 되게 됩니다. 이 명제는 이미 본문 속에서 답이 됐었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와의 관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 공시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4번 지문.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사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3개 옳게 뽑아주고 있고요. 5번 개별 공시지가 뒤에 숫자를 하나 바꿔치기 해버렸네요. 60일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 6번 자 개별 공시지가 끄트머리 국토부장관 숫자도 바뀌었네요. 자 60일에서 답을 뽑았네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숫자는 무조건 다 이 시청은 30일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 챕터에서는 낼 수 있는 자 기준 자체가 뭐가 있냐면
요거 이의신청 얘기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의신청 파트에서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이렇게 트릭 써주는 거, 그리고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 있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23회 때 좀 오래전 문제이고요. 답은 1번 토지 가격 비준표의 작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틀렸죠. 자, 우리가 앞에서 표준지 공시가 플러스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뭘 결정한다? 바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체계를 잡으셔야 된다고.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다? 토지 가격 비준표가 있었던 것이지, 이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순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시군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싶으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자 국토부에서 마련해준 토지 가격 비준표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가 먼저 있고 개별 공시지가 그 후에 있는 것이지,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소위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체계 문제지, 그 개별 공시지가를 어떤 적용 범주 이걸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아까 적정 가격 하나 제외하고는요 다 체계를 묻는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 구조 다시 갑시다. 자,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가격을 공시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거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 주택가격 비준표와 표준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구조. 그냥 계속 체계의 문제, 체계를 머릿속에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텍스트를 몇 개를 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를 계속 외우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라고 돼 있죠? 이미 틀렸어. 단독주택 중에서. 이건 문제가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거의 한두 번 내는 게 아니야. 맨날 표준주택 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쓴다고. 대놓고 알려준다고 해서 답 됐죠. 2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이미 틀렸죠? 표준주택은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아니 도배를 하잖아요. 대놓고 그냥 대놓고 도배를 한다고. 3번 자 국토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이미 틀렸죠? 틀렸죠?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것이지 공동주택 중에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똑같은 명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독과 공동으로 두 번 장난쳤고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트릭을 쓰기도 하고. 4번 질문 표준주택은 자 개소리죠. 단독주택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게 뭐가 된다? 바로 표준주택이죠. 그 숫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전혀 법에 없는 말을 소설을 썼다고. 다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뭐 2%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소설이라고요. 법에 없고 전혀 그냥 출제위원이 말장난한 거라고.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중에서 딱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 말 없으면 다 틀린 거야. 거기다 틀리게 하면 공동주택을 넣어주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라고 장난을 치거나.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국토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공시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까지 좋아. 시군구 틀렸죠? 더럽게 길었는데 시군구 아니죠? 국토부 장관은 뭐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시군구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리 선입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체계를 잡고 국토부 장관 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 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렇게 미리 외워서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읽다 보면 죽어요. 너무 길어서 놓쳐요. 그러니까 틀렸고. 6번 표준주택가격 공시상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나와 있죠?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가 포함이 되든 말든 알 게 뭐야? 아까 표준지 공시가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옳게 해서 답이 아니게 뽑았다고. 이것도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답이 아니게 뽑는다고요. 틀리게 낼 때는 옳은 걸 고르시고 옳은 걸 고르실 때는 틀리게 낸다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표준주택가격 공시상에는 점점점이다 해서 6번 7번 다 같은 맥락의 지문이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다. 이걸 외우시라고. 이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그 다음에 8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다 있어요. 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없다. 이의신청. 만약 국토부 장관이 공시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공시했으면 시군구청장에게 각 30일 내에 그 정도.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 9번 표준주택가격은 끄트머리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맞죠?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목적이 뭡니까?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10번 국토부 장관은 공시 기준으로 점점점 끝머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틀렸죠? 틀렸죠? 지문 길면 주어서로 끊어보시라고. 영향이 없으니까 읽어봤자 아는 것도 없고 돌아서면 자꾸 헷갈리고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요. 국토부 장관은 뒤에 개별주택가격 틀렸잖아요. 개별 들어가면 다 누가 된다? 시군구청장. 11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맞죠? 표준지 공시지가로 결정 고시가 된 토지에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시군구청장. 자, 표준주택 가격이 이미 틀렸죠? 길면 주어서로 끊어가자고요. 시군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잘못됐나? 다시 시군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되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나. 옳게 봤네요. 해서 자 옳은 표현. 13번 시군구청장은 자 결정 공시한다라고 해서 이건 버립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지문. 이 문제는 버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개별 공시지가 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관련한 지문 나와 있네요. 196페이지. 아까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지기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가격은 제기 요 정도만 이슈. 거의 안 나와요. 공동주택 가격은 내용이 없으니까 비교할 만한 것도 없고 차이를 둘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28회인가에 드물게 한번 나왔어요. 1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교재 196페이지.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 점점점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야 된다. 옳은 표현.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2번 동법령에 따라서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제기해서 이게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사실은 포인트는 아까 제일 어려웠던 게 표준지 공시지가 제지기. 특히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관련한 기준이지 주택과 관련한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8년 동안 나왔던 지문 제가 한 개인가 두 개 버리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23회 적정 가격 이 특이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체계를 가지고 틀 안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요 문제로 가는 거야.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다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 그림만 잡으시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길어지면은 일 없이 읽지 마시고 주어서로 끊어서 읽는 훈련들을 하시다 보면
대강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작년에 이제 정책론에서 한 문제가 더 추가로 나왔었는데 이 틀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있다가 감정평가의 절차 등 보겠습니다.